네, 매주 화요일 밤 비밀스러운 시간 하창봉 파트너의 시크릿 투자 라운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시장의 핵심 이슈부터 투자 전략까지 모든 내용 함께해 주실 하창봉 파트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3월의 시작인데 분위기가 좀 뒤숭숭합니다, 대표님. 네. 2월의 첫 거래일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9월 첫날 첫 거래일도 5% 사이드카, 매도 사이드카죠. 네. 그리고 다음 날 또 기적같이 뭐 매수 사이드카 나오면서 금방 회복됐었는데 왠지 이번은 조금 다르다는 느낌도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글로벌이 좀 같이 좀 움직였고 가장 주시장에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가잖아요. 네. 유가가 또 전쟁 리스크가 발발했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한 줄은 냉정과 열정 사이라고 적어봤습니다. 네. 네, 주식이 이제 마냥 오르게 되면 되게 열정이 솟고 또 갑자기 또 많이 빠지게 되면은 급하게 저가 매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항상 시장이란 거는 위기는 기회였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모든 게 또 해결이 됐었죠. 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주식을 얼마나 싸게 많이 사나의 싸움이잖아요. 지금은 싸게라는 관점보다 많이라는 생각이 조금 무게추를 주면 어떨까? 그러니까 많이라는 것 자체가 뭐 한 번에 뭐 자신이 사고 싶은 물량을 다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로 네. 많이 산다는 거는 철저하게 외부 변수의 어떤 변동성을 확인하면서 천천히 사는 거거든요. 근데 시세는 빠른데 천천히 사기가 쉽진 않아요. 네, 그럴 때에는 보통 사고 싶은 종목이나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간격을 두고 시간을 두고 해야 되고 또 오늘 3월 3일의 시장 자체가 좀 특이점은 모든 섹터가 밀렸다는 거고 네. 또 장 마치고 우리가 그 NXT라고 넥스트 그레이트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대부분의 종목과 섹터가 5% 이상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민은 많이 되는 부분이죠. 과연 그러면 오늘 밤 미국 증시는 건재할 수 있을까? 내일도 두려울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에서 관점 봤을 때 많이 빠진 거는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체크해야 될 부분이고 남은 이야기는 방송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하나씩 오늘도 저희 풀어가 볼 테니까 내일 또 이번 주 걱정되시는 분들 오늘 저희 방송 함께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또 걱정이 많으실 분들 위해서 준비하신 온라인 무료 방송 먼저 살짝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바로 진행이 되고 있죠. 네, 네이버나 포털 사이트에 한국경제 와우넷만 입력하시면 되고요. 제가 미리 방송은 열어놓고 왔어요. 네, 미리 열어놨고 본 텔레비전 생방송 마치고 나면 저희가 한 10시 53분 정도 마칠 건데 잠깐 물 한 잔 마시고 정확하게 11시부터 함께 하니까 또 그때 되게 되면 11시 반에 미국 증시가 열리잖아요. 조금 더 같이 보면서 생동감 있고 또 내일장 전략, 이번 주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할 거니까 많은 분들이 본방송 마치고 공개 방송에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미국장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1시에 바로 방송 진행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항상 또 선물까지 함께 준비를 해주십니다. 관심 종목 세팅 VOD 교육 강좌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아래에 나가는 번호로 신청하신 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 모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첫 번째 시크릿 라운지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 이야기 하나씩 풀어가 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시크릿 라운지 제목이 결국 터진 중동의 화학고입니다. 결국 이 지정학적 리스크 이야기를 오늘 또 처음으로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채팅창에서도 계속 이제 내일장을 당장 걱정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고 네.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뭐 장기화될지 어떻게 될지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지금 정확히 조금 어떤 상황인가요? 폭발음이 들리고 있죠. 네. 네, CNN 외신 보도를 보게 되면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 뭐 선박도 공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민감한 게 유가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우리 3월 2일 날 대체 휴일로 쉴 때는 일본과 대만이나 미국이 열렸었어요. 네. 그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WTI라는 게 배럴당 75달러에서 밀리면서 마감했는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또 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말고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고 실제적으로 한번 지도를 좀 볼까요? 네. 이 좁디 좁은 해협 쪽에서 상당히 많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 정도가 이동을 하는데 어찌 보게 되면 왼쪽이 이제 페르시안 아니고 오른쪽이 옛날에 우리 아덴만 작전이라고 우리나라 그 선박 또 해적들한테
네. 구출한 적이 있었죠. 우리나라 군인들이. 거기가 이제 오만만이고 저 조그마한 조기가 호르무즈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이제 이란이란 나라가 땅도 커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밑에 UAE가 있죠. 음. 아랍에미레이트. 네. 이 아랍에미레이트란 나라가 생각보다 원유가 나긴 나지만은 중동의 약간 뭐 싱가폴 또는 우리가 이제 방산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서유럽의 동유럽인가요? 동유럽의 폴란드 같은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가지고 선박이나 원유선이 차단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주말에 내용 보셨겠지만은 이 중동으로 날아가는 모든 비행기 노선 자체가 이 구역을 벗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조금 더 장이 이제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게 하필이면 왼쪽에 아랍에미레이트 왼쪽에 지도에는 없는데 여기 있네요. 사우디 있잖아요. 네. 세계 거의 최대 원유 사용 중 하나인데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이란이 이제 사우디의 대형 정유 시설을 가동 중단한다는 내용도 있고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어떤 일촉즉발의 흐름은 상당히 시장 관점에서는 되게 예민해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조금 제가 이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까요? 네. 이게 이제 위성 구글 사진인데 지금 보게 되면은 요 파란색 조그만한 것들이 배예요. 배요. 예, 유조선 네. 배인데 지금 보게 되면 이때는 아직 봉쇄된 건 아니에요. 지나가고 이제 여기를 조그만한 요 해협 쪽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뭐 이란이 공격할 수도 있고 이런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은 이제 이런 공급 우려에 대한 이슈를 많이 반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앵커님도 그렇고 궁금한 게 아니 미국이 지금 셰일가스 기준으로 산유국 1위고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1월 초에 체포를 했잖아요. 네. 근데 베네수엘라가 우리는 전 세계 산유국 10위 안에 드는 나라예요. 물론 이란도 10위 안에 듭니다. 그럼 어쨌든 놓고 봤을 때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원유 수출 자체가 차단됐을 경우에 국제 유가는 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도 주말에 보면 이재명 대통령 포함해서 정부에서 뭘 만들었냐 하면은 범대책회의를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기름을 어디서 가져오면 중동산 두바이유가 60~70%가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이 정말 봉쇄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되면 단기화할수록 이거는 단순하게 어떤 섹터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국한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니까 조금 더 첨예한 흐름인데 이건 지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고 네. 다른 한편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 트럼프와 이란의 어떤 이런 관계 자체가 일정 부분 그들의 계산에 의해 가지고 약간은 조금 마모되는 근데 여러 하는데 트럼프는 또 막 지르잖아요. 오늘 나온 이야기는 아까 잠깐 제가 속보를 봤는데 네. 지상군까지 투입하겠대요. 네네. 이러면 더 복잡해지잖아요. 왜냐하면 뭐 저도 뭐 군대는 갔다 왔지만 저는 네. 뭐 실제 전투는 안 나가봤는데 초반 같은 경우는 드론이라든지 미사일 공격이라든지 전투기를 통해 가지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주요 시설을 타격할 것이고 대표적인 게 정유 원유 시설 또는 주요 요인 암살 이렇게 갈 건데 거기에 만약에 지상군까지 투입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은 장기전으로 가는 거고 또 하나가 그게 미군 입장이나 이스라엘이나 이쪽에서의 어떤 희생자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더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 관점에서는 트럼프가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4주라는 시간도 정확히 알 수는 없고 결과론적으로 아직은 첫 주기 때문에 그 누구도 시장 관점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라든지 트럼프와 이란 관계의 어떤 극적인 타협과 합의는 쉽지 않을 거다. 왜 그러냐면은 다시 한번 돌려서 이야기해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2월 초순부터 계속적으로 이란 이슈가 시장에 나왔었어요. 네. 그러면서 국제 유가는 오르고 있었고 세 차례의 핵협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 결렬된 거거든요. 그리고 정확하게 2월 28일자로 트럼프는 공격을 한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은 계산된 라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주 있었던 트럼프의 국정연설 이후와 거둔 글을 모두 계류해 보면 어떻게 보게 되면은 조금 이따 다룰 내용인데 뭐 저의 상상력입니다만은 네. 여기에서 가장 피해를 보고 민감한 국가는 어딜까? 중국일 가능성은 되게 많습니다. 예, 중국일 가능성이 좀 많고 그거에 대한 실마리는 주반에 또 준비해봤으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계속해서 이란이 어떤 카드처럼 사용했던 게 이 호르무즈 해협의 네. 봉쇄에 대한 조치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분위기가 조금 사뭇 다르다는 분위기입니다. 뭐 짚어주신 것처럼 해양이고 공중전이고 이제 지상전까지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 이슈 때문에 오늘 코스피 지수가 7% 넘는 하락이었고요. 뭐 지수도 지수지만 외국인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이거를 지금 좀 어느 정도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마 지금 본장에서 우리나라 3월 3일 날 오늘 또 참 삼겹살 데이인데 네. 7%가 하락을 했어요. 주가 지수 기준으로. 근데 과거에도 이제 퍼센테이지 기준으로 보면 8% 하락한 적도 있어요. 24년도 8월 달에.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느끼는 체감은 지금 이때는 NXT가 없었어요. 대책을 해서 우리로 치게 되면 옛날로 치게 되면 시간의 단위가. 근데 지금 아마 본장이 KRX 기준으로 마감을 하고 대책을 해서 20시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5% 하락했기 때문에 제 계산에 의하면은 3월 3일이 역대 하락률 최고를 찍었을 거예요. 네. 무려 주가 지수가 10%가 날아가는 그런 흐름인데 어찌 보면 이걸 봤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외국인 투자가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금요일 날 7조 원을 팔았고 그다음에 오늘 5조 원을 팔았어요. 그러면 금액 기준으로는 7조라는 금액도 역대 최고인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강조드린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절대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452.2들이 아니고 비율로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외국인 역대 매도 기준으로 구할 때 같은 5조를 팔았을 때 그때는 종합주가지수가 3,000포인트대예요. 그리고 지금은 6,000포인트죠. 그렇죠.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600조 할 때 5조하고 예를 들어서 1200조 할 때 5조는 어떤 차이냐? 하프밖에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많은 투자분들이 절대치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절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상대치거든요. 물론 나쁜 것도 있어요.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율이 오늘 기준으로 50.4%입니다. 50% 깨도 상관은 없어요. 네. 근데 사람은 심리적으로 그런 절대치를 깰 때 조금 심리 영향을 받긴 받는데 제가 이거를 좀 준비한 이유는 일단 이거는 뭐 너무 깊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투자가 분들이 이 지수 마디를 보고서 주식을 사고 팔고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오늘 오전에 목격된 게 그런 게 많았거든요. 6,000포인트 이탈할 때 저가 매수 잠깐 들어오고 네. 삼성전자 절대 주가 20만 원 이탈할 때 잠깐 들어오고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거냐 하면은 주식을 살 때 절대 주가가 중요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는데 변동성이 작을 때는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절대 주가 단 게 아니고 뭐 21만 원 가던 삼성전자가 밀려가지고 20만 원 정도 오게 되면은 저가 매수 확 들어가지고 네. 그게 순간 21만 원. 근데 변동성이 작을 때 그러니까 변동성은 어떤 기준이냐고 저한테 묻는다면 그건 보통 일중 변동성 기준으로 3% 이상 이내일 때. 근데 지금 3%가 아니라 7% 정도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이라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역으로 생각하게 되면 변동성이 커졌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엄청난 기회도 올 수 있습니다만은 내가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도 되게 높다. 양면의 칼로 좀 해석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네. 같이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서도 정규장까지는 괜찮았는데 애프터마켓에서 많이 놀랐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도 이 절대적인 지수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보자. 그래도 변동성 3% 내외 정도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같이 주셨습니다. 자, 어쨌든 삼성전자 주가도 그렇고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뭐 전과는 다른 레벨이긴 하니까요. 같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6월에 선거도 있고 해서 이 전쟁이 길어지는 건 당연히 원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이번 전쟁이 좀 길어질 거라는 전망도 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호전적인 트럼프라는 사람이 직접 이제 뭐 한 4, 5주 정도 아니면 그 이상 길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오늘 장마치고 나왔던 이 워딩입니다. 네. 외신 보도를 나와서 있는 트럼프의 어떤 외신 기사를 그대로 빼왔는데 위에 한글로 적어놨습니다.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필요한 만큼 계속할 것이다. 뭐 이런 워딩 자체가 우리가 연휴 기간에도 정확히 나오긴 나왔었어요. 실제적으로 4주 정도로 한 기간도 좀 했었고 어쨌든 간에 이제 중요한 거는 많은 투자분들이 고민할 겁니다. 저도 고민이고요. 우리가 트럼프 머릿속에 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어차피 트럼프가 전쟁을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미국의 트럼프의 지지율은 떨어지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중과선거를 표독한 어떻게 보게 되면 전쟁에 대한 리스크를 조장해서 본인의 지지율을 높이겠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우리나라 사람의 마인드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네임덕에 많이 신경을 안 써요. 한국 같은 경우는 조금 뭐 50% 점유율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쓰는데 미국은 꼭 그렇지가 않은 것도 좀 있고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일부 기관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4주 동안 뭐 어떤 시간을 갖고 미국이 이제 이란에 대해서 군사 작전을 펼칠 건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은 이란의 미사일 역량을 제거하고 뭐 이란의 해군 능력을 파괴하면서 가장 본격적으로 이란이 갖고 있는 이란이 다른 나라와 가장 다른 게 핵 보유국이에요. 네. 그래서 핵무기 개발의 경로를 차단하겠다. 뭐 기타 밑에 거는 아주 뭐 일반적인 거예요. 대테러에 대한 어떤 자금 지원인데 어떻게 보게 되면은 가장 본질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3번이 좀 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연초부터 트럼프는 이란과의 어떤 핵 협상에 대해서 상당히 딜을 많이 해왔는데 그게 모두 다 불발됐단 말이에요. 세 차례 이상 불발된 상태에서 나머지 1번, 2번 뭐 미사일 역량을 제거한다든지 해군의 전력을 파괴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일시행일 될 것 같고 본국은 핵무기 개발의 경로를 차단한 부분인데 이거는 생각보다 우리가 시장 관점에서 트럼프와 또는 이란의 그 리스크 자체가 생각보다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폭발적인 공격과 물량을 좀 했고 실제적으로 하메네이의 37년 독재를 단방에 어떻게 보면 제거를 한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뭐 이런 저항이 나오거나 한다는 것 자체는 생각보다 좀 높아질 수 있는데 이게 과연 정말 트럼프가 여기서 완전히 이란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릴 정도로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옛날에 그 이라크의 아담 후세인입니까? 예, 그 정도로 갈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좀 생각하는 거는 물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자체는 이건 약간 제 상상력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란에 대한 길들이기 유일하게 보게 되면은 자 우리가 이제 약간 세계사로 봤을 때 네. 트럼프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두 개의 나라가 있지 않아요? 네. 하나가 러시아 푸틴, 그렇죠. 하나가 중국이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글로벌 패권 정쟁의 가장 핵심은 미국과 중국이에요. 네. 그리고 이란이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났을 때 가장 머리 아픈 나라가 중국이에요.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계속 이제 중국이나 직간접처럼 러시아 푸틴한테 푸시를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중국에 원유 수출하지 마. 그다음에 이란 같은 경우도 똑같은 그림이 있거든요. 그러면 크게 놓고 보게 되면은 이거는 어쩐지로 이란을 타겟으로 하면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의 경로를 창단하고 이란의 군사력을 내릴 것도 맞긴 맞는데 돌고 돌면은 중국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하게 되고 미국, 러시아, 중국으로 이어지는 신냉전 체제에서 미국의 압도적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어떤 그런 전략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조금 더 긍정적인 스토리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결정적인 배경이 이 핵무기 개발 경로를 차단하는 거고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돌고 돌아서 중국까지 좀 영향이 크게 간다면 그러면 이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중국과 관련된 그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어떤 걸 좀 예측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정확히 오늘 3월 3일, 네. 3월 3일자로 블룸버그는 아래의 기사를 딱 냅니다. 미국은 미중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 그래서 베센트 재무장관의 이야기인데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작년도 1월 달에 작년 정도 될 거예요. 유럽에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실제적으로 협상을 했는데 세 가지였어요. 히토리오하고 미국 대외 유학생 이슈 그리고 펜타닐 이슈 이런 거였는데 실제로 그때는 어느 정도 구두 약속으로만 끝났었고요. 네. 그리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 현재 정말 트럼프가 3월 31일부터 4월 첫날까지 베이징으로 갈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예정된 스케줄은 3월 말에서 4월 초순으로 트럼프의 방중이 예정돼 있어요. 그러면 보통 실무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냐면은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났을 때는 이미 실무진에서 게임이 끝난 거예요. 협의를 다 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하고 중국의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정확하게 3월 14일, 15일 정도에 만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파리에서. 그래서 이게 만나는데 이번 협상의 관건은 뭐냐 하면 트럼프가 그런 말 하죠. 관세 이야기할 때 미국의 농산물 구매 대량 확대 요청. 미국에서 바라는 겁니다. 중국으로. 그리고 또 하나가 대만 문제 언급 가능성. 여기서 딱 중요한 게 농산물 대량 구매는 어찌 보게 되면 미국의 경제를 부유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두 번째 말한 게 농산물 말고 타이완. 타이완, 대만이죠. 대만. 네. 이게 생각보다 좀 올해 상반기에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판단할 때 그런데 다카이치가 2월 8일 날 자민당에서 압승을 했고 다카이치 총리가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에 총리가 된 이후부터 아주 강경하게 나갔어요. 그러면서 중국을 건드리고 대만을 건드리고 있죠.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어찌 보면 지금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 길들이기도 볼 수가 있는 거고 다른 한편 놓고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란 나라 자체나 시진핑이 여기 호락호락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만약에 3월 중순에 예정된 파리에서 예정된 베센트 재무장관과 헐리펀 국무원 부총리의 네. 이 협상 자체가 잘 되면 좋은 거고 혹시나 안 되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물론 사람마다 보는 관점은 다른데 결정적으로 이란이라는 큰 틀도 있고 물론 이제 중국을 길들이기 위해서 무조건 이란을 공격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의 스토리를 이야기해 볼 때 같을 때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시장 관점에서의 어떤 마지막 히든 스토리나 이벤트가 뭘까를 계산해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3월 중순에 예정되어 있는 고위급 실무회담이 되겠다. 그것도 한번 지켜보시면 재미난 어떤 흐름이 될 것 같고 이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네. 당장 내일 지수가 오른다고 해서 단방에 하루에 300포인트, 500포인트 오르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워졌거든요. 네. 물론 뭐 그럴 수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놓고 봤을 때 주식을 갖고 계신 분이나 또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기타 많은 종목들을 추가적으로 3월 달에 매수할 분들 한 가지 제가 갑자기 튀어나온 이야기인데 생각해 말씀드릴까요? 네. 3월 초중순에 삼성 하이닉스를 사셔야 돼요. 대신 얼마에 사야 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네. 주식을 산다는 건 이런 게 있는데 이벤트가 있어야 돼요. 이번 주는 반도체에 대한 이벤트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3월에 이벤트가 딱 있는데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날이 3월 16일 GTC 2026과 겹치는 날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팔 건데 외국인들이 주식을 청산할 수 있는 마지막 이벤트가 3월 12일 날 예정된 첫 번째 동시 만기일이에요. 네. 그런 어떤 일정과 계산해 보게 되면 어차피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일정 부분의 변동성이 생길 수 있고 그 변동성을 결자 해제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국내 내부적인 수급의 이벤트는 3월 동시 만기. 네. 그럼 그 모든 걸 계산해 보게 되면 이번 주 정도의 변동성은 어찌 보게 되면 기회가 되는 거고 변동성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위기도 존재하겠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이란 분쟁 관련해서 돌고 돌아서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나 어떤 이 정상회담까지 같이 좀 체크를 해야겠다 말씀을 주셨고요. 국내적인 수급 부분에서도 날짜 2가지 정도 같이 체크를 해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란 이슈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관련해서 우리 대표님의 탑픽 보기 전에 지난주 관심주 리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짚어주셨던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였는데요. 한 주간 등락률 굉장히 좋았습니다. 27.4%인데 자, 오늘 사실 뭐 전교장에서는 선방을 했다고 볼 수 있었을 텐데 이 종목도 넥스트레이드에서 조금 더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AS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은 이 종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뭐 얼마에 사고 그런 것보다 제가 아까 잠깐 이걸 강조하는 게 시장은 흔들렸지만 흔들리지 않은 우리의 일정은 있어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관심 이유가 3월 18일 날 예정된 삼성전자의 주주총회 그리고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부의 격상이었거든요. 그 관점이 좀 많이 합정화됐고 또 3월 10일 날 예정된 주요 ETF의 출시란 말이죠.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기타 로봇 관련주보다 상당히 그러한 이벤트 드라이브가 겹치면서 단기적으로 상승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격을 80만 원 밑이면 다시 사라고 말은 못하겠지만은 일정 부분 안정화되게 되면은 여타 종목보다 상승 탄력성이 좋을 확률은 높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일정을 체크해 보면 주가 향방 체크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리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이번 주에 첫 번째 시크릿 라운지에 가져오신 탑픽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탑픽은요 대한조선입니다. 뭐 원유 관련한 조선이면 이제 운반하는 그런 배를 가지고 있는 회사겠죠? 네, 근데 대한조선을 저는 뭐 지금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우연히 이제 잘 수익 실현내고 다시 봐야 될 기업인데 이 기업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하나 보겠습니다. 국내 M증권사의 자료인데요. 통상적으로 국내 업종에서 유가가 상승할 때 섹터별 주요 상승률의 수익률입니다. 네. 원래 유가가 상승했을 때 당연히 이제 에너지 관련주가 제일 많이 상승을 하고 통상적으로 조선주, 화학주, 기계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 번째 기계 같은 경우는 유가가 보통 지정학적 리스크로 발생하기 때문에 방산업종이 섹터별로는 기계로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랬을 때 유가 조선의 어떤 연결고리를 한번 잡아본 거고요. 근데 같은 유가인데 왜 오늘은 대한조선이냐? 대한조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 삼성중공과 달리 원래 주선이 요 보면 크루드 오일 탱커선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의 어떤 상상, 물론 실적은 국내 조선사 중에서 25년도 기준으로 가장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영업이익률 24%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의 또 상상력인데. 네. 아니 유조선이 파괴가 저희 생각입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공감이 되죠. 네. 호르무즈 해협에서 실제적으로 유선이 파손되거나 공격을 네네. 당하게 되면은 크루드 오일의 탱커선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국내 배를 만든 회사 중에서 크루드 오일 탱커선을 만드는 대한조선도 여타 조선수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아이디어로 한번 착안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유 탱크선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봤을 때 뭔가 수혜가 예상된다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하신 것 같습니다. 대한조선 첫 번째 탑픽으로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바로 또 두 번째 시크릿 라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시크릿 라운지는 오늘도 배터리 이야기가 등장을 했는데요. 방금 보셨다시피 이제 다음 주에 큰 이벤트가 있죠. 인터배터리 2026 코엑스에서 열리게 되죠. 네. 제가 3월 달 월간 전략을 세울 때 네. 만약에 삼성전자나 이런 현대차나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여러 가지 이슈로 좀 주춤된다면 오히려 사각 섹터로 자금이 몰릴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적당히 주춤돼야 되는데 너무 많이 주춤되면은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올라갈 때는 반도체가 먼저 갈 거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터배터리는 다시 한번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고요. 자료 화면 좀 볼까요? 네. 이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서울 코엑스의 청별 부스 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실제적으로 저도 이제 다음 주에 아마 우리 한국경제TV 주요 그 카메라 들고 직접 가볼 거예요. 네. 예, 가서 좀 기술도 좀 확인하고 영상도 준비할 건데 이제 이거는 미리 보기인데 1층이 메인 홀이란 말이에요. 홀과 2개는 1층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기업하고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라든지 ESS 관련 기업들이 메인층이 보통 이제 배치를 하게 되고요. 2층 같은 경우는 이거 제가 뭐 브리핑하는 거 아닙니다. 네. 어떤 트렌드지를 말씀드리는 거고 2층 같은 경우는 여기 보게 되면은 더 플라자라고 이야기해가지고 혁신 제품 기업들, 스타트업 기업들이 보통 이제 부스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3층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보게 되면 뭐 실리콘 응급제라든지 많은 중소형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이렇게 포진되는 어찌 보게 되면은 이번 인터배터리 2026의 가장 큰 재미난 점이 뭐냐하면 작년도까지만 해도 그냥 배터리, ESS, 뭐 LFP, LMI 이런 게 많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이제 로봇이라든지 이런 드론들도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배터리 흐름 자체가 어쩌적으로 앞으로 용처가 이제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좀 전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냐면은 물론 이건 이제 이미 나와 있는 시장의 어떤 그림인데 기존 같은 경우는 그냥 뭐 LFP 배터리, ESS 이렇게 많이 좀 지지가 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로봇에 들어갈 수 있는 뭐 LG엔솔 같은 경우에 원통형 4680이라든지 기타 로봇과 관련된 배터리 그다음에 로봇에 들어갈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나 반고체 배터리의 전행 사항까지도 좀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시장이 지금 너무 흔들려서 이런 거 네. 눈에 안 들어오시겠지만은 일단 그거는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어쨌든 중요한 이슈가 있으니까 먼저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이번 인터배터리 2026에서는 전기차 다음은 어디인가, 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려는 것 같은데요. 뭐 ESS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SK 온이나 여러 가지 조금 비교 분석을 해주셨었는데 하나씩 기업을 좀 분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가볼까요? 물론 이제 다음 주에 다 눈으로 확인할 건데 지금 이 부스 영상은 대부분이 각 사에서 제출한 영상입니다. 실제적인 실사도 있고 예로 만들어진 것도 있는데 제가 LG, SK, SDI 세 개 회사를 다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LG 같은 경우는 일단은 부스 크기는 제일 크다고 합니다. 네, 540평방미터, 150평. 150평. 그 정도 되겠네요. 제 계산이 좀 맞을 것 같은데 네. 150평 정도 되겠죠. 엄청 큰 거죠. 예, 그런 거고 주력이 보니까 이거예요. 전력망용 ESS 솔루션. 뭐 그들 브랜드는 있긴 있습니다. 뭐 JF2 DC 링크 5라고 하는데 뭐 그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간에 화재 폭발에 좀 안정적인 LFP 배터리를 최초 공개한다고 하고 또 하나가 이번에 LG는 어쨌든 그 테슬라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나믹스 초기 모델에 원통형 배터리가 탑재되는 것으로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이기 때문에 장시간 운용이 가능하고 안정성을 강한 고성능 원토리 배터리가 탐재된 완제품도 출시한다고 합니다. 46 시리즈가 되긴 되는데 기존에 알고 있는 46 시리즈보다 조금 더 밀도라든지 안전성을 강화했지 않나 볼 수 같고, 여기에 또 하나가 지금 오늘 장이 밀리면서 LG전자의 주가가 폭삭을 했긴 했어요. 네. 안 빠진 게 없으니까. 근데 LG전자가 지금 두 가지 그림으로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하나가 피지컬 AI고 또 하나가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HABC 냉난방 공조란 말이죠. 네. 그래서 마침 같은 LG 계열이니까 이번에 LG 에너지솔루션의 인터배터리 이 행사에 LG의 가정용 로봇 브랜드 클로이드가 있죠. 이 클로이드도 같이 공개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LG 입장에서는 ESS를 위한 LFP 배터리의 중심,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 로봇에 들어갈 수 있는 원토잉 배터리의 진화된 형태, 그것이 시장에서 지금 준비된 이벤트다, 그리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에서 LG그룹의 전반적인 어떤 청사진까지 로봇까지 잘 좀 살펴볼 수 있겠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뭐 SK랑 삼성 쪽도 하나씩 살펴볼 텐데 이 두 가지 기업은 또 어떤 무기를 들고 나올까요? SK 같은 경우는 조금 LG나 삼성에 비해서는 조금 후발 주자는 아닌데 네. 조금 딜레이가 많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스 이미지를 그냥 대놓고 처음부터, 이건 이제 AI 이미지인데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네. 이 자료의 출처는 SK온이 맞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적으로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BESS를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주제는 이렇게 열었다고 합니다. SK 입장에서는 4세대 에너지 시대를 열다, 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메인 테마는 비슷해요. ESS와 로봇인데 로봇 쪽은 지금 SK 쪽에 들어갈 공간이 아직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현대차 보스턴 다이나믹스 초기 모델은 LG, 아마 중장기 양산이 확대됐을 때는 STI 모델이 탑재될 확률이 높거든요. 네. 그리고 LG가 옵티머스 라인에 보통 들어가기 때문에 SK온은 아마 초반기 전략 같은 경우는 ESS에 좀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가 국토부에서 전력망 확충 2차 맞아요. 입찰을 네네. SK온이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3차, 4차가 남아 있는데 아마 SK온은 남아 있는 3차, 4차의 국내 ESS. 근데 그 국내 ESS가 얼마 전에 현대차가 폭등한 이유가 새만금 구조 투자죠. 거기와 연결됩니다. 예, 왜냐하면 새만금 구조 투자, 잠깐 제가 3,000% 가는 게 아니고 네. 새만금 그 9조 원 현대차 투자에 보게 되면은 대략 5조 원 정도가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거고요. 1조 5천억 정도가 태양광 관련된 흐름에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밸류 체인에 있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상한가 입경을 보였잖아요. 그러면 태양광에 대한 어떤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나오는 거는 바로 ESS랑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네. SK온 같은 경우도 사실 이 SK온을 보면서 SK이노베이션을 투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회사적인 비즈니스 관점에서 SK온은 올해도 정말 ESS의 진심인 확률이 높은데 그 어떤 완성도는 우리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그리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ESS 관련해서 SK온 짚어드렸던 내용도 다시 한번 살짝 언급을 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SK까지 살펴봤습니다. 남은 게 이제 삼성 SDI 부스일 것 같은데 지난주에도 대표님이 짚어주셨던 종목이잖아요. 삼성 SDI는 뭘 준비했을까요? SBB 2.0, 오. 삼성 배터리 박스 2.0, 네. 그게 ESS가 되는 거. 그 이름입니다. SBB가 삼성 배터리 박스. 그게 이제 삼성전자의 ESS 배터리 브랜드 네임이고, 또 지난주에 제가 관심주로 말씀드렸던 것도 삼성전자의 그 SDI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UPS라 그래가지고 무정전 전원 장치라 그럽니다. 이런 게 좀 많이 공개되는데 아마 뭐 SDI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진심일 거예요. 오. 그래서 지난주에도 나중에 종목 AS 보겠습니다만 네네. 어쨌든 3사 중에서 어느 정도 액션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공격적으로. 그게 이제 저는 그래서 그 삼성전자 주총이 3월 18일 날이죠. 맞거든요. 네. 삼성전자 주총이 3월 18일 날이고 SDI는 제가 아직 공시는 확인 안 해봤는데 어차피 전후에 할 거서 삼성전자 주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지금 떴나 제가 확인해 봐야겠는데 주주총회 소집 공고에 보면요, 주주 안건이 있어요. 거기서 이사 선임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사업 목적 주가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얼마 전에 그 SDI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디스플레이 지분 매각에 대한 이사의 이슈잖아요. 그래서 아마 3월달 같은 경우는 SDI는 오늘 시장 관점 때문에 사실 갖다가 많이 밀리고 했는데 좀 관심 있게 계속 보셔도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대 기업 모두 현황이나 이번 인터배터리에서 어떤 거를 좀 중점으로 가지고 나올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관련해서 인터배터리 외에 또 2차 전지 이야기 들어볼 거 있을까요? 네, 이제 소재나 몇 개 기업들 좀 준비는 했는데 아마 글자가 조금 작을 것 같아요. 예, 그는 이제 소재나 이제 부품 회사들은 그냥 제가 뭐 화면상 여러분들 눈 아프니까 이렇게 네.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에리퍼피에 들어가는 탄산 리튬의 선물이나 아니면 이제 리튬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좀 올랐던 거는 그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LG 마찬가지인데 짐바브웨에서 약간 그 리튬 수출을 중단한 것도 좀 있었고 또 해외 IB들도 올해 같은 경우는 ESS를 좀 전망하면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리튬 가격에 대한 상승세를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매일 보는 중국의 탄산 리튬 선물 가격 기준으로는 지금 글로벌 IB들은 작년도 저점이 위안당, 톤당 한 6만 위안, 7만 위안이었거든요. 지금 시세 흐름은 톤당 한 15만 위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그 16만, 17만 위안까지 보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리튬 개발 회사들이나 국내 이제 소재 업종들도 조금은 좋아질 수는 있는데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좀 그럴 수 있고 인터배터리로 넘어갔을 때는 리튬 관련주는 많이는 안 움직여요. 왜냐하면 인터배터리는 거의 대부분이 기술의 핵심이기 때문에 기술의 핵심에 들어가는 그 리튬 배터리보다는 제가 지난주에도 많이 강조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맨 밑에 한중 NCS나 이런 기업들 뭐 미국에 투자한다는 내용들 그리고 해서 뭐 삼성 SDI 같으면 필에너지도 마찬가지 그런 밸류 체인이고 이수 스페셜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잠깐 주가가 올랐었어요. 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정부와 협력을 해가지고 중소기업 상생 방안의 입장으로 저리로 자금을 대출해 주거든요. 그게 국민성장펀드인데 거기 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가 3% 정도 규모로 1,000억 정도 들어온다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뭐 여기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약간 스토리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만 조금 더 한정적으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배터리 관련해서는 뭐 ESS 밸류체인이나 좀 스토리가 있는 기업들 보자 짚어주셨고요. 리튬 가격이랑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도 같이 참고해보자고 정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배터리 이어서 그러면 저희 탑픽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 관심주 먼저 리뷰를 해봐야겠죠. 한 주간 흐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였고요. 등락률 12.2% 보여줬습니다. 자, 이거 조금 더 자세한 리뷰 지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다가 제가 한 55만 원까지 보거든요. 네. 예, 잘 가다가 오늘 본장에서 12%가 빠졌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40만 8천 원. 네. 근데 NXT 시장에서 지금 보니까 NXT에서 39만 원까지 빠진 거예요. 네. 담아야죠. 오. 다시 담아야죠. 네.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SDI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투자가분들이 지수가 많이 흔들렸잖아요. 네.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중요한 이야기 뭐 누구나 아는 내용인데 지수가 흔들리고 지수가 물론 내일 또 빠질 수도 있어요. 누가 알겠어요? 뭐 7% 빠졌다고 내일 덜 빠지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유가 뭐 $90, $100도 갈 수 있는 건데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주식 시장 관점에서 이렇게 시장이 크게 흔들리기 전에 원래 강했던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빨리 올라와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콜전지 셀 회사 중에서 SDI가 LG엔솔이나 SK온이나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퓨처엠이나 이런 것보다 워낙 강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빨리 올라와요. 그런 관점을 보기 때문에 주가는 뭐 일봉에서 보게 되면 차트가 깨졌기 때문에 오늘은 차트 분석을 하면 안 돼요. 네네. 거래 없이 터진 거라서.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런 가격이라면 한 38만 원, 39만 원이면은 약간 우리가 이제 분할 매도 매수였을 때 모면 살린다면 다시 재매수의 기회도 온다. 그렇게 보는 것도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재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다 오히려 짚어주셨고요. 그만큼 또 회복도 빠를 수 있다라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같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삼성 SDI 리뷰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탑픽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탑픽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가져와 주셨는데요. 어떤 포인트 보실까요? 이 종목은 제가 2월 초에 한번 소개를 드렸던 기업이에요. 소개를 드렸던 기업이고 다시 한번 이제 준비를 했는데 전고체 배터리, 항화물계 관련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죠. 이 항화물로 보면은 22년도 4년 전에
항화물계가 원소 기호 Li2S거든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제 항화물계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인데 아까 조금 전에 국민성장펀드가 2% 저리로 이수스페셜케미칼로 1,000억 정도를 투자를 한다고 그랬죠. 이미 전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850억 정도를 투자를 해놨어요. 투자 종료 기간이 정확하게 언제냐면 올해 6월 30일. 네. 그리고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의 양산 체계를 앞당긴다고 한 시기가 2027년. 그러면 올 때 소재가 먼저 들어가니까 아직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요 전고체 개발이 신사업이라서 실적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실적은 기존 화학재에서 나오는 거고. 근데 이게 충목 변동성을 놓고 봤을 때는 전고체 배터리 중에서 가장 빠르거든요. 그래서 고맙게도 다시 NXT에서 10만 원 밑으로 밀려버렸어요. 네. 본장에서 10만 7천 원 정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불편하겠습니다만 네, 네. 다시 접근하는 관점에서는 10만 이하의 가격이라면 충분히 한번 분할로 접근 매수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오히려 넥스트레이드에서 더 밀린 게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까지 흐름 체크해 주시고요. 자, 오늘 사실 뭐 방송 진행되는 동안 이제 내일장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내일장 당장 어떻게 될지, 뭐 방산주 추격해야 되는지 얘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네. 궁금한 이야기나 종목들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이야기를 좀 해주실 거죠? 아니 뭐 오늘 7% 빠질 것도 몰랐는데 제가 어떻게 내일을 알아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고 사실 뭐 변동이 너무 크면 저희가 예측하고 한 대로 시장은 흘러가질 않더라고요.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시장은 시기의 문제일 뿐 언제든지 조금의 기회가 나오면 아까 SDI 이야기도 잠깐 했습니다마는 빨리 치고 가는 섹터와 종목은 나름대로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때 장이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누구나 생각할 때 안전하고 좋은 주식 쪽으로 자금이 몰리거든요. 그래서 물론 갖고 있는 종목이 갑자기 막 오늘 빠지고 또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몰라 손실이 많이 클 건데 주식을 뭐 오늘 하고 내일 안 할 게 아니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 있죠. 네. 위기는 늘 기회였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내일 어떤 종목을 확 사가지고 네. 이걸 하겠다는 그런 전략보다는 앞으로 어떤 순으로 시장이 흘러가고 어떤 순으로 종목을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방송 마치고 11시부터 함께 할 거니까 또 방송 끝나고 나면 꼭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이런 T적인 냉정한 관점도 필요하신 분들 꼭 있습니다. 이런 데도 굉장히 중요한데 궁금하신 분들 잠시 후 11시에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이 준비해 주신 선물, 종목들을 세팅하는 방법도 준비를 해 주셨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크릿 라운지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바쁘게 돌아가는 시장 속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말에 집중해야 될까요? 시장을 움직였고 움직일 한마디, 오늘의 말말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서도 첫 번째 이슈로 다뤘습니다만 지금 글로벌 증시를 흔들고 있는 건 당연히 주말 사이에 있었던 중동 사태겠죠. 어제 대체 휴일로 숨을 돌렸던 국내 증시는 개장과 동시에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한 달 만에 또다시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던 코스피는 오후로 갈수록 낙폭을 더 키웠고요. 무려 452포인트, 7%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기술주의 저가 매수로 그나마 버텨줬던 뉴욕 증시도 현재는 선물지수 다시 하락으로 돌아섰는데요. 이 변동의 중심에는 에너지 전면전이 있습니다. 이란이 매번 꺼내드는 보복카드, 바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위협인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단순 위협과 좀 다르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3월 2일 이란의 혁명수비대 고위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이 공식적으로 폐쇄됐다면서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을 위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의 유조선 3척이 피격당하면서 사실상 봉쇄 국면에 들어갔고요. 카타르의 핵심 LNG 생산시설까지 공격하면서 에너지 전면전이 현실화됐습니다.
자, 이렇게 상황의 결이 달라지다 보니 시장은 즉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WI와 브렌트유 모두 하루 만에 6%씩 급등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LNG 선물 가격 역시 장중에 40% 넘게 치솟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문제는 우리 한국이 OECD 국가들 중에서 원유 의존도가 가장 높다는 점인데요. 다시 말해서 국제 유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 한국 경제에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지 시간 2일 발간된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분석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석유와 가스, 무역 적자 규모를 근거로 한국과 태국, 대만, 인도 등 경제의 하방이 위험이 큰 국가들로 한국이 그중에 하나로 꼽혔습니다. 자, 이렇게 해협 봉쇄 리스크에 따라서 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또 국제 유가 급등에 따라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더해지며 오늘 우리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가 크게 얼어붙었는데요. 향후 국제 유가의 추이가 한국 경제의 핵심 변수로 남아있는 만큼 계속해서 흐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큰 피해 없이 전쟁도 빠르게 끝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오늘의 말말말 만나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시크릿 라운지입니다. 코스닥 그리고 ETF. 이야기를 하면 이제 코스닥 ETF, 액티브 ETF 출시 이야기를 짚어주시려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보통 이제 시장이 흔들릴 때 약간 글로벌 변수와 상관없는 섹터가 바이오가 있어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비중을 보면 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가 있을 건데 아무래도 반도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좀 비슷하게 움직일 거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삼성이나 이런 종목들이 주춤할 때 좀 기회를 보잖아요. 근데 바이오는 어찌 보면 사각지대이긴 해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코스닥인데 저는 이제 오늘 드린 이야기가 코스닥이 그래서 코스피보다 견고하고 힘이 좋을 것이다. 그 논리는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나라 일정 중에서 액티브 ETF는 지금도 패시브 대비해서 한 30분의 1 정도 비중으로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모든 펀드들이 보게 되면은 이제 패시브 ETF잖아요.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200을 추정하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코스닥 퇴출 기업 어떤 뭐를 내고 코스닥 시장의 건전성을 하기 위해서 좀비 기업도 좀 없앤다고 하고 또 다른 한편 놓고 봤을 때 활성화 대책인데 활성화 대책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은 운용사들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주요 대표 국내 액티브 3월 10일 예정인 액티브 코스닥 ETF를 출시한다고 말한 T사와 S사의 로고예요. 로고인데 제가 오늘 준비한 건 뭐냐 하면은 갑자기 생각하는데 이 T사의 이 K바이오 액티브라는 ETF의 수익률을 잠깐 같이 볼게요. 네. 이 ETF는 5천억짜리예요. 그러니까 5천억이면은 액티브 치고는 엄청나게 큰 거고 패시브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코스피 레버리지, 네. 코덱스, 코드 오브 티크 12630, 코스닥 150 레버리지 233740 이런 거보다는 작긴 작아요. 이제 3년 정도 됐는데 제가 그래프를 잘 보시면 이제 T사인데 파란 선이 종합주가지수고 그다음에 파란색이 아닌 게 이 ETF의 수익률이에요.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 정확하게 이 ETF K바이오 ETF는 올해 1월 달 기준으로 1월 15일 이후부터는 전부 다 최근 한 2년 동안에는 코스피보다 높게 있었어요. 물론 거기에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오랜 기간 동안 저평가 받은 것도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왜 이거를 나타내느냐? 더 재미난 거는 이 ETF는 평가가 뭐냐 하면은 코스피 200 지수예요. 근데 이번에 신규 출시되는 ETF는 코스피 200 지수가 아니라 코스닥 150 지수거든요. 네. 그런 관점을 놓고 봤을 때는 아마 많은 투자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이번에 T사라든지 일단은 T사 그다음에 S사 여기에다가 H사는 한화 이런 종목들이 이제 ETF가 출시가 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 누구나 많은 분들이 과연 내가 매니저라면 누가 이거를 살까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지 않을까. 네. 그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요 두 개의 운용사에서 조금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K바이오 액티브 관련해서 네. 구성 종목 현황도 같이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 요거는 네. 어떤 이유로 준비를 해주셨죠? 2월 달 바이오 투자 중에서 압도적 수익률을 보인 게 천당인 삼천당 제약이었어요.
오. 네, 3,000당 제약이었고 지금 기준으로는 2월 27일자 기준으로 3,000당 제약의 T사의 K바이오액티브의 편입 비중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13.2%예요. 조금 늦게 편입해버렸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자료 같은 경우는 지금 눈이 벌거니까 여러분들 화면상 좀 안 볼 수가 있는데 ETF 그 현재가 화면에 보게 되면 구성 종목의 비중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왜 갑자기 그러면은 코스닥 이야기하면서 이 많이 오른 K바이오액티브를 ETF를 보여드리냐? 지금 시장에 나온 얘기는 이 액티브 ETF는 운용 펀드 매니저 한 명의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그 네. 사람의 스타일이. 네. 근데 지금 T사에서 나오는 타임 액티브 ETF의 운용 수석 매니저가 이거랑 동행한다는 설이 있는 거죠. 그러면 타임 T사의 어떤 ETF 성격을 놓고 봤을 때는 시간이 됐을 때 이 사람의 패닉 스토리를 조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어떤 생각이냐? 코스닥 ETF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코스닥 150 지수에 추정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바이오를 만약에 투입을 한다 그러면은 같은 매니저나 같은 운용 펀드 매니저 운용을 한다면 코스닥 바이오 중에서 내가 선택의 폭을 좁힐 수 있는 거는 뭘까? 그러면 요 중에서 찍으면 좀 그런 말이고 네. 이 종목 내에서 보시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누가 이 ETF를 구성하는지 그리고 이 안에 어떤 종목들이 구성되어 있는지가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그러면 삼성자산운용 관련해서도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S사. S사. 네, S사도 사실 여러분이 잘 아는 유능한 펀드 매니저분이 지금 기사만 치면 다 나오신 분이 합니다. 근데 실명이라서 제가 그를 거론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우리나라가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슈가 나온 게 1월 26일 전후예요. 그러면서 1월 마지막 주에 코스닥은 사상 있게 쓸 일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상장 제도 공시 기준에 의해 가지고 지분 5% 룰이 있어서 5%가 넘어가게 되면은 공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1월 말 기준으로 반도체, 2차 전지 관련해서 제가 몇 개 반도체 종목들 위주로만 공시를 해놨는데 물론 현재 기준을 봤을 때 만약에 주성 엔지니어링이 있다면 5.16으로 적혀 있잖아요. 지금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4호 공시니까. 근데 이건 어떤 걸 보는 거냐 하면은 이제 삼성자산운용의 이 공시와 삼성자산운용 S사에서 하는 ETF가 동일한 건 아닐 수 있지만은 아까 봤던 바이오는 타임의 기존걸 보는 거고 반도체는 이번 삼성자산운용의 1월 마지막 자 들어왔던 주요 ETF 종목들의 5%에 들어온 종목들 위주로 한정을 한다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은 좁아지겠죠. 그게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방송 시간이 안 돼서 아마 공개 방송에 조금 더 부가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닥도 요즘 계속해서 코스닥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관련된 이야기는 잠시 후에도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 빠르게 지난주 종목 리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종목이 이수페타시스였어요. 등락률 12.1% 보여주는데 이것도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죠.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좋은 상승을 보이긴 보였는데 오늘 뭐 다 빠졌어요. 근데 항상 우리가 말할 때 이수페타시스가 왜 주간 기준으로 두 자릿수가 올라왔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올해부터 실제적으로 다고점 기판에 대한 사용처가 커지면서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그 결을 갖고 보면 되고 다시 오늘 또 시장 빠지면서 두 자릿수가 밀렸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11만 원, 11만 5천 원 전후에서는 NXT 시세를 보게 되면은 대략 10만 원 초반까지 갔다 왔으니까 그냥 11만 원 이하 정도에서는 시간을 갖고 조금 분할 매수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관점에서 리뷰를 해주셨고요. 오늘의 시크릿 라운지 토픽 코스닥 ETF와 관련된 토픽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TLB입니다. 반도체를 가져오셨는데 어떤 포인트에서 가져오신 걸까요? TLB는 메모리 기판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반도체 소보장인데 정확하게 작년도에 대박난 종목입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TLB를 22,000원대 정도 안내를 해가지고 6월 달에 250%까지 올랐었거든요. 근데 올라갈 때 9월 달에 TLB의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는데 소캠이 이제 차세대의 어떤 TLB의 메인 모멘텀인데 마이크론, 삼성, 하이닉스 중에서 마이크론, 하이닉스에 대한 퀄 테스트가 통과하면서 주가가 폭등했던 거거든요. 3월 16일 날 엔비디아의 GTC 2016이 있고 엔비디아 기반의 차세대 반도체 플랫폼이 바로 소캠이에요. 그리고 오늘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TLB가 다시 국내 3사 중에서 삼성 마이크론, 하이닉스 중에서 두 개 회사의 퀄 테스트가 통과했다는 거고 이게 하반기부터 실적이 잡혔다면
이게 주가가 오늘 올랐다가 시간이 빠지긴 빠졌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 6만 원 이하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그렇게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TLB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자, 본 방송에서 소개되는 종목 중에서 파트너 회원 보유 종목 또는 관계자 보유 종목은 방송 중에 저희가 사전 고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표님, 오늘 방송에서 언급하셨던 종목 중에 혹시 뭐 본인이나 특수관계인 유료 회원이 갖고 계신 종목이 있나요? 하나 있습니다. 어떤 전고체 종목이죠? 관련해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네. 오늘 조금 같이 본 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주부터 저희는 1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밤 11시 더 비밀스러운 이야기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